한 번은 배웠으니까 한 번은 배웠는데 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가면서 유형별로 하나씩 쫙 풀어줄게요. 그래서 일단 함수랑 역함수랑까지 끝날 때까지는 일단 뭘로 할 거고 센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부터는 다시 수학계산으로 돌아갈 겁니다. 알죠? 그렇게 일단은 보자. 함수의 뜻. 함수의 뜻이 뭐였어?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함수의 정의 자체는 되게 어렵거든. 오케이? 함수의 정의 되게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이 함수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그때 뭐랑 같이 연관시켜서 설명했어. 뭐랑 좀 비슷하다. 뭐랑 좀 비슷하다. 미팅에서 사랑의 짝대기랑 비슷하다. 사랑의 짝대기. 이거랑 비슷하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남자 테이블 여자 테이블 여기 있었겠지. 남자 좌석, 여자 좌석 이렇게 있었을 때 남자 1호, 2호, 3호, 4호, 여자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있었을 때, 그죠? 여기 있는 얘네들 중에서 한 명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명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이미지, 그죠? 그 다음에 다른 테이블을 찍어서도 안 됩니다. 꼭 여기 있는 이 범위 안에서만 찍어야 됩니다. 오케이? 요게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였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여기서 그러니까 함수인지 아닌지 함수인 것을 그러니까 꼭 x에서 y로 가는 함수냐 아니냐를 내가 물어보고 있을 때는 두 가지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얘가 안 찍는 거, 안 찍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안 찍는 경우는 아무래도 없을 것 같아, 그지? 안 찍는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 얘는 두 명을 찍어 이렇게 되는 거. 두 번째는 다른 테이블을 찍어. 요렇게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첫 번째 그냥 가보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x 써주고 여기다 y 이렇게 써준 다음에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0이잖아. 이게 0이랑 1이랑 2예요. 근데 이거 절대값이라고 했어.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봤더니 그냥 얘는 2로 갑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1로 갑니다. 괜찮고요. 0 집어넣었더니 0 됩니다. 이거 함수 맞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볼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봤더니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다른 테이블을 찍었군요. 그죠?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크거나 같을 때는 1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이래요. 얘는 1이고 0보다 작을 때는 다 2로 갑니다. 이것도 함수 괜찮네요. 그죠? 요 안에서만 다 찍을 테니까 괜찮은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는군요.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구해달라. 이런 이미지는 사랑의 짝대기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이미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함수의 정의는 뭘까요, 얘들아? 함수의 정의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 중에서 집합 x에 있는 원소가 오직 하나의 집합 y에 있는 원소를 찍을 때, 오케이? 선택할 때, 그렇게 묶였을 때 그런 대응만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다? 함수라고 부릅니다가 원래 정의예요. 정의가 되게 어렵죠,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정의도 당연히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얘 이미지를 사랑의 짝대기로 잡아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둘 다 생각했으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넘어가서요. 함수 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여기 봐봐. 유형 2번은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쉬워.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눈여겨봐. fx를 계산한 결과가 다시 fx-4래요. 그죠? fx를 계산한 결과가 fx-4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걸 좀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함수에 뭔가를 집어넣는 그 패턴을 잘 기억해봐. 되게 쉬워요. 첫 번째 f3이 궁금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난 여기다가 뭘 넣을 거야? 이제 여기다 x 대신 3을 넣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처음에 관심 있는 건 여기니 여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x가 3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게 뭐야? 여기야. 여기 있는 요 x 대신에 뭘 넣으면 되겠구나. 3을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3 더하기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근데 f에 29를 구해달라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요. 그러면은 다시 봐봐. 나의 관심사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 따라가면 돼.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끝납니다. 여기다 29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나의 관심사는 얘인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얘겠지? 당연히. 그죠? 얘겠죠?
하필이면 딱 눈이 마주쳤어요. 여기 얘였으니까 나는 어디다 넣을 거야? 여기다가 넣을 거지. 여기다 넣을 거지. 그럼 그 결과가 뭔 거야? F29-4인 거야. 그러면은 다시 고민하지 말고 그 결과는 뭐다? 그냥 F 뭐다? 25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나의 관심사가 F29에서 뭘로 바뀌어버렸어? F25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25니까 다시 이제 뭐 할 거야? 여기다 25를 집어들 거야. 그럼 25는 여기는 얘일 테니까 여기는 얘를 집어넣으면 21이 될 거고요. 21을 집어넣으면 17이 되겠죠. 17을 집어넣으면 14가 될 거예요. 13이 될 거예요. 13을 집어넣으면 9가 됩니다. 9를 집어넣으면 5가 되고요. 5를 집어넣으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얘는 이런 식으로 가서 F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와서는 여기다 이제 1을 집어넣는 거예요. 1을 집어넣는 거니까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제 잘 봐봐. 여기는 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그냥 4씩 줄여주세요라는 뜻이구나. 주어진 값을 4씩 줄여주세요라는 뜻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얘를 봐봐. 여기는 얘가 29니까 지금 그냥 다 순서대로 넣는 거야. 근데 갑자기 여긴 얘가 2019년도니까 2019를 집어넣었어. 라고 생각해봐. F의 2019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얘기. 오케이? 그냥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4로 계속 뭐 하고 있어? 네. 빼주고 있지. 4씩 줄어들고 있지. 그럼 남는 건 결국 여기 있는 얘를 어디 갔어? 여기 있는 얘를 4로 나눈 나머지. 그죠? 4로 나눈 나머지 얼마니까? 1이니까. 뭔 소리야? 3이니까. 4로 나눈 나머지 3이니까 얘는 F3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해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 순서를 그냥 집어넣어 가기만 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현재 정의역, 공역, 치역. 자,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에 대한 그 정의 자체가 기억 안 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자, 설명해 줄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보자. 여기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하나의 함수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얘네들이 얘네들 하나씩 이렇게 막 찍어 갈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은 선택받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선택받은 애들.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 집합 전체를 내가 정의역이라고 불렀었고요. 정의역이라고 불렀었고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불렀어? 얘를 치역이라고 불렀었고 선택받은 애들을 선택받지 못한 애를 포함한 전체를 공역이라고 불렀었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봐봐. 함수를 바라보는 함수의 표현 방법 몇 가지 있니? 함수의 표현 방법. 첫 번째, 식. 우리한테 익숙한 식. 그죠? 식이 있어요. 여기 식 같은 경우는 어때? 그냥 보기는 편해요. 그죠? 보기는 편한데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그지?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를 뭐 아니면 뭘로 나는 변형해서 자꾸 내가 보기 편한 형태로 자꾸 바꿔가면서 생각할 건데 여기 있는 얘가 뭐이면 정의역의 개수, 정의역의 원소 개수가 유한계였다면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변형하는 거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자꾸 보는 연습을 해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여기는 얘가 무한계였다면 정의역의 개수가 무한계였다면 여기는 뭘로 바라봅니다? 그래프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죠? 지금 현재 상황을 봐봐.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 3, 4일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 많아. 생각보다 많아. 여기는 이 x값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랑 2랑 3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죠? 아니에요. 얘가 여기다 뭐가 달려있어야 돼? 콤마하고 x는 정수 이런 게 달려있어야 그런 느낌이고요. 아무 말도 없었으면 뭐다? 실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실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이 지금 몇 개? 무한개. 그지? 그럼 여기 얘는 뭘로 바라볼 거야? 그래프로 바라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얘 지금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잖아. 근데 잘 봐.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가? 3까지. 이만큼이 지금 뭐예요? 정의역입니다. 그죠? 근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얘의 공역도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가 돼야 돼.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함수 그래프에다가 정의역을 표현할 땐 당연히 그냥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다 공역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겠어? 예전이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죠.
함수의 결과값으로 나오는 애들이 대상이 되니까 얘는 y축 기준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y축이 마이너스 3에서 어디 사이? 3 사이다. 이렇게 생각해줘야지. 맞아요? y값이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입니다. 이만큼이 뭐다? 공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는 거야. 선생님 그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니? 봐봐. x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는데 이게 x라는 집합이었는데 여기는 얘는 y잖아요. 이건 x잖아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는 이 결과가 y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거랑 이거는 같은 집합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그죠? 여기에 정수라고 치면은 이거 정수라고 치면 여기 정수가 생략돼 있었다고 쳐보자. 그럼 얘를 내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그냥 뭐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와 3이란 말이야. 여기에도 이 y가 정수라고 친다면 이 결과가 똑같잖아, 그지? 여기 x는 그냥 뭐 하든 중개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 뿐이지 여기는 얘 값, x 자체가 뭔가 중요한 값은 아니란 말이야.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얘를 만족하는 그 x들만 원소로 쓰겠어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문자랑 여기는 이 문자랑 여기는 이 문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거 두 개는 같은 집합입니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에서 x로 간다고 해서 이거 x는 마이너스 1에 3, 4라고 했으니까 요거까지 괜찮은데 그럼 여기는 얘 공역도 뭐야? 공역도 그냥 요건가요? 아닙니다. 그죠? 여기는 얘를 y로 변환해 주세요. 오케이? y 값이 마이너스 1에서 3, 4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달라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 현재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이 공간 안에서만 어차피 뭐가 그려질 운명이고요. 그래프가 그려질 운명이고요. 그죠? 거기는 이제 치역이 또 공역과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얘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될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그려지면 안 되겠네요.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아야 되니까 얘는 요 점이랑 여기 요 점을 이어서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려지던지 아니면 요 점이랑 요 점을 이어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지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려져야지 치역과 공역까지 동일하겠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A, B가 0이 아니라고 했고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3을 지나기 때문에 y는 x라는 직선입니다. y는 x라는 직선이니까 얘가 1이고 얘가 빵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아니라는 소리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 직선이었군요 라는 뜻이 돼버리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해봤더니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3을 지나고 여기 얘는 3, 마이너스 1을 지나기 때문에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3 돼야 되니까 b값이 얼마였으면 좋겠구나. 2였으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a, b값을 결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흐름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함수의 표현 방법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딱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하나의 대상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가 유한계일 때 얘가 제일 이롭고 얘가 무한계일 때, 정형이 무한계일 때는 그래프가 가장 이롭습니다. 이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봐봐. 이게 벤 다이어그램에서 정의역, 공역, 치역 보는 거 쉽잖아. 그지? 보는 거 쉬워요. 그래프상에서 보는 거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모래 뿌리기 기억나요? 모래 뿌리기? 기억 안 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봐봐, 그냥 이거야. 여기 x축이 있어요.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 공역은 모르겠지만 치역은 뭐가 될까요? 이런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냥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건 무수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모래를 이렇게 슉 뿌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모래를 이렇게 슉 뿌렸어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와이퍼 있죠, 와이퍼? 와이퍼 뭔지 알죠? 이거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와이퍼 두 개를 직선으로 된 와이퍼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이거를 내가 x축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게 꽉 눌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 모래들이 어디로 가겠니? 당연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딱 남겠지? 얘가 정의역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모래들이 그대로 뿌려놓고 얘를 y축 기준으로 이렇게 눌러서 요렇게 왔다면 여기는 얘가 보다 치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얘를 가지고 함수의 최대값 여기는 얘를 가지고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까지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정의역, 치역 찾는 거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를
얘 그래프든지 얘 그래프든지 내가 얘를 이렇게 누르면 얘가 되고 이렇게 누르면 얘가 되는 거 맞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넘어가. 다음 조건을 이용해서 함수값 구하기. 여기 있는 얘의 개념은 그냥 5글자로 퍼즐 맞추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뚜렷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값을 얻기 위해서 적절한 x값, y값을 막 넣어가면서 그냥 찾아가는, 오케이? 그런 느낌의 문제일 거야. 얘 같은 경우 지금 이 문제는 되게 쉬워 보이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건 개념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걸로 해보자. 이것도 뭐 이렇게 어려워 보진 않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임의의 실수 x랑 y에 대해서 함수 fx가 x 더하기 y를 했더니 이렇게 됐대. 근데 여기 f2가 지금 4라고 줬어요. f0은 0이고요.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맞는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했었어 우리? 그냥 막 넣어보는 거지. 맞아? f x에다가 0 넣어보고 y에다 0 넣어보고. 이유는 f0이 된 거 아니까. 별 이유가 없어요. 그죠? 뭐 이렇게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궁금해요. 제가 궁금하잖아. 그지? 그게 넣어보는 거야. 그게 뭐야? 0 F0 더하기 F0. 그러니까 왜? 그지? 왜 둘 다 0 넣었어요? 라고 물으면 난 진짜 할 말이 없어. 그냥 0 넣어야 되니까. 그지? 넣어야 될 것 같으니까 된 거야. 이거 이제 좀 감각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큰 어려운 엄청난 그 감각은 아니잖아. 그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이거 없어지네? 그러면 F0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F0이 맞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F 뭐가 더 궁금하대? -1이 궁금하대. F-1이 궁금하대. 그러면 F-1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하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나는 -1을 바로 구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여서 F1을 먼저 구하려고 한번 해봤어요. F1을 구하려고 해봤더니 X에다 1 한 번 넣고 Y에다 1 한 번 넣으면 딱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네. 왜냐면 여기는 얘가 F2가 되겠죠. 얘는 F1 더하기 F1이니까 얘가 될 거란 말이야. 그죠? 여긴 얘가 지금 몇이라고 4라고 준 거니까 F1이 얼마구나 2구나라고 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얘를 통해서 이제 뭘 구할 차례인데 F-1을 구할 차례인데 그럼 X에다 뭘 넣어볼래요? -1 하나랑 1 하나랑 -1 하나 넣으면 얘는 F0이 될 거고 F 뭐가 될 거야? 1이 될 거고 F-1이 될 게 분명하니까 얘는 0이라고 내가 좀 전에 구해놨고요. 여기는 이 값도 내가 지금 2라고 구해놨으니 얘가 넘어가면 얘는 -2가 되겠네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럼 임의의 제곱수 n에 대해서 fnx가 n 곱하기 fx가 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건 맞을까 틀릴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거? 그냥 봐봐. f x 더하기 x를 해봐요. 그러면 fx 더하기 뭐겠어? fx겠죠? 맞아? 얘는 뭐야? 2fx네. 지금 보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뭐야? 2x잖아. 여기 2 이렇게 지금 바깥으로 이렇게 나간 이 형태가 지금 이거랑 좀 비슷해 보여서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 해볼 거냐면 f에다가 이번에는 2x 하나랑 x랑 넣어볼까? 이렇게. 그럼 얘는 f 2x 더하기 뭐가 되겠어? fx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얘는 좀 전에 구했잖아. 뭐였어? 2fx였거든. 그럼 2fx다 fx 더한 거니까 3fx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f3x가 3fx 되네. 그럼 맞네? 그지? 그럼 이렇게 한번 더해서 3x랑 뭘 넣으면 x랑 넣으면 4x 되겠죠? 맞죠? 그럼 5면 5x 되겠죠? 다 되겠네? 이 모든 자연수에서 다 성립하겠네. 그럼 이것도 맞는 보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푸는 이유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개념이 아니니까, 그지? 그냥 선생님이 그래서 뭐라고 쓴 거야? 5글자로 퍼즐 맞추기. 오케이? 그 감각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는 관련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됐습니다. 그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463번에 별표 하나 쳐놓고요. 여기다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봐봐 얘들아.
만약에 3a 더하기 2b가 뭐라고 할까? 5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 다음에 2a 더하기 3b가 예를 들어서 7이다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러면 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a를 구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지. 물론 b도 구할 수 있을 거야. 저 두 개의 식을 바라보면서 a를 구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지.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요 첫 번째 포인트.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두 번째 포인트는 1-x에다가 x 대신에 1-x를 집어넣잖아. 그럼 얘는 x가 됩니다. 되니? 그러니까 1-x에다가 x 대신에 1-x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1-x가 될 테니까 1-1 더하기 x가 되겠죠? x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게 두 번째 포인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잘 봐봐. 하나가 fx고 하나가 f1-x였다. 이렇게 어쩌고 주어져 있었고 이렇게 어쩌고 주어져 있었고 이렇게 어쩌고 주어져 있었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식이 있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내가 이 식을 있잖아. 이 식을 x 대신에 1-x를 집어넣어 버리잖아. 이 식에다가 그러면은 여기는 a에 f1-x 더하기 b에다가 fx가 c 어쩌고 이렇게 바뀌어버려. x 대신에 1-x를 집어넣으면은 x 대신에 1-x를 집어넣으면 이거 x가 된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얘를 이런 짓을 하면은 얘가 돼버려. 무슨 말이냐면 bfx 더하기 af1-x가 얼마구나라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뜻이고. 그러면 요 첫 번째 포인트랑 두 번째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이렇게 어떤 식이 있었어. 이렇게 어떤 식이 있었어. 이럴 때 내가 a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 봐봐. 나는 지금 뭘 알고 있는 거냐면 3배의 fx랑 더하기 2배의 1-x가 5x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얘 1-x랑 x의 요 관계를 보고서 내가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얘가 된다는 사실 나는 이제는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x 대신에 뭘 넣어본 거야? x 대신에 1-x를 넣어본 거야. 이거.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와서 3f의 1-x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와서 2fx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가 5의 -5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x 대신에 1-x를 넣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을 바라봤을 때 이제는 이런 식도 하나 더 주는 거구나라고 난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2번 포인트지. 2번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만든 목적이 뭐겠어? 나는 1번 포인트를 알고 있습니다.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긴 얘가 A구나, 여긴 얘가 B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난 요거 두 개를 뭐해서? 연립해서 B를 소구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몇 배 해줄 거고 3배 해줄 거고 여기다 몇 배 해줄 거야? 2배 해줄 거야. 그러면서 두 개를 뺄 거예요. 3배를 했더니 9fx, 2배를 했더니 4fx, 뺐더니 5fx 이렇게 되겠죠? 근데 3배를 했더니 15x, 맞아? 2배를 했더니 뭐야? 10-10x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를 계산해봤더니 뭐가 된다? 25x 마이너스 10이다. fx는 뭐였구나? 5x 마이너스. 연립을 해서 그 결과 a 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 상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식 2개 만들어서 연립해서 풀 수 있겠구나. 이런 흐름을 꼭 잡아줬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얘가 뭐가 되는? 얘가 13이 되는 x가 구해주세요 할 테니까 얘는 뭐 3이겠죠. 됐습니다. a 값은 3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자. 유형 몇 개겠니? 되게 많지. 26개. 20개.
주 월요일까지 끝낼게. 하루에는 못 끝내. 원하지도 않을 거야. 그치? 너희 지금 학교에서 어디 나가요? 안 나갔어요. 아직도?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노는 게 아니라 시험 풀이하고 있어요. 너희 세 명 다 같은 반이네 그러고 보니까. 얘들아 이 두 개의 포인트 진짜 많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더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요. 우리는 그죠?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요. 진짜 이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더 늦으면 안 돼.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부터 수학 때문에 고생을 할 거야. 수학 때문에 되게 힘들 예정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알았죠? 힘들 거야. 그래서 각오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오답노트가 시험이랑 이거랑 다 둘 다예요. 선생님이 요구했던 게,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너희들 오답노트 작성하라. 이거 개념노트 다시 작성하라. 이거 유리함수, 무리함수부터 다시 개념노트 작성하라. 이거 그래서 검사까지 다 할 거고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제 노트를 2개 나눠줄 거예요. 오케이? 개념노트랑 오답노트랑 이렇게 2개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는 거 없게 가자. 모르는 거 없게 가자. 항상 모르는 게 남아있는 상태로 방치가 되는 게 항상 수학 문제거든요. 그걸 한번 잡아보자 이번에. 알았죠? 그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너희가 한번 체감해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수학이라고 하는 게 너희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울까요? 당연히 안 어렵겠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선생님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의 경계가 사실 되게 확실하거든. 정말 확실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이런 문제를 봤어. 이런 문제를 봐가지고 풀었다? 근데 내가 못 풀었어. 그래서 물어봤어. 그래서 얘를 내가 이제 풀게 됐단 말이야. 풀게 됐는데 풀게 되는 게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막연하게 이해하고 가면은 다음에 또 봐도 어차피 또 틀려요. 이게 막연하지 않아야 돼. 오케이? 막연한 게 아니라 당연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풀리는 거구나. 미안해요. 당연히 이렇게 풀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지세요. 오케이? 당연하게 얘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물고 늘어져야 돼, 그 문제. 그렇죠? 그 개념이랑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져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막연하게 대충 뭐 이런 거겠지, 뭐 대충. 수학에는 진짜 대충이 없어요. 정말 대충 하는 게 없어. 수학에는 되게 확실합니다. 오케이? 볼게요. 자, 여기는 얘를 정의한 두 함수가 서로 같대요 라고 하면 여기는 얘에서는 지금 배우고 싶은 개념이 뭐였겠어? 함수의 상등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상등이라는 건 두 개가 같다. 두 개가 같다. 그래서 상등이라고 하고요. 두 함수가 같다. fx랑 gx랑 서로 같다. 이렇게 지금 비교를 쓰는데요. 여기는 얘가 될 조건은 봐봐. 선생님 지금 말 잘 들어봐. 두 함수가 완벽하게 똑같이 생기면 상등입니다. 맞아요? 지금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식으로 얘기했을 때 두 함수가 완벽히 똑같이 생긴 함수였어요 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는 완전히 같은 함수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볼게. 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렇다고 하겠지만 아니에요. 두 개는 다른 함수입니다. 제가 하나 fx, x제곱, gx 여전히 x제곱 같은 함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아직 여기 있는 얘 누구를 안 봤어? 정의역을 안 봤어. 난 여기 있는 얘 누구를 안 봤어? 정의역을 안 봤어. 얘 정의역이 1이랑 2였는데 얘 정의역이 3이랑 4였다면 이 두 개는 다른 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예 다른 함수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식이 달랐어. fx 식이 달랐어요. gx 절대 달랐어. x 세제곱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두 개 다른 함수잖아, 그지? 다른 함수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정의역이 만약에 0과 1이었어. 정의역이 만약에 0과 1이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0 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오죠? 1 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오죠?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죠? 같이 0 넣은 거랑 0 넣은 거랑 같은 결과 1 넣은 거랑 1 넣은 거랑 같은 결과 이렇게 벌어지면 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 그러면 함수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겠어? 정의역입니다.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정의역이야. 오케이? 오직하면 이름을 정의역이라고 해요.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합입니다. 오케이? 정의역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정의역이 뭔지 꼭 봐주시고요. 두 함수의 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이 같아.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 이러면 두 개는 같은 함수가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주세요. 정의역이 지금 원소가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식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미정계수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정의역이 만약에 3개였으면 미정계수 몇 개 주겠어? 3개 주겠죠. 맞아? 식 몇 개 나올 테니까 3개 나올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느낌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함수의 상등의 기본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기본만 알면은 상등 때문에 뭐를 만난 문제는 이런 게 있답니다. 두 개의 함수가 같도록 하는 정의역을 구해주세요. 막 이런 문제. 오케이? 그럼 걔는 뭐였어? 기억나니 혹시? 두 함수가 같대. 예를 들어 볼게. fx가 x 제곱이래요. 그다음에 gx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2래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이렇게 주어졌어. 근데 f는 g였어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얘가 되도록 하는 집합 정의역을 구해주세요. 정의역은 몇 개 이게 문제였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 얘 같은 경우는 x의 제곱이 뭐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넘어가요. x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0이 될 테니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겠죠. 이거 몇 개? 2개 하면 틀리죠. 정의역의 개수가 궁금해. 다시 우리 지난 시험 범위에서 뭐였어? 집합의 개수가 궁금한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한지 두 개 구분하라고 했었지. 맞아요? 얘는 집합의 개수니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 집합의 개수예요. 맞아요? 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맥시멈, x가 가질 수 있는 맥시멈은 뭐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얘가 뭐가 될 수도 있었어? 마이너스 1만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어. 그럼 또 뭐만 되면 되겠어? 2만, 마이너스 2만 가지고 있어도 되겠죠. 결국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얘이지. 맥시멈. 얘 맥시멈이지, 맥시멈. 얘를 구한 다음에 여기는 얘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집합, 다시 정의역은 공집합을 항상 배제합니다. 다시 정의역은 공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3개가 나와요. 요렇게 3개가 나오겠지 결국은. 여기서 공집합 하나 더 있었을 테니까 요거 빼고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다시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인지 빨리 세고요. 오케이? 근이 몇 개인지 세고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 최대 맥시멈 집합일 겁니다. 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데 정의역은 공집합은 아닐 거예요 라고까지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집합의 상등에서 나올 수 있는 서로 같은 함수 개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아마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다는 거야. 이 문제. 이 개념 자체는 우리한테 크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모르면 절대 안 되겠지. 이렇게? 어떻게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지. 그치? 넘어갑니다. 여기 있네, 딱 있네.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볼 개념이 이제 여러 가지 함수. 우리 함수에는 이름 붙은 함수들이 있었어. 기억나요? 뭐 있었지? 1대1 함수가 있었죠. 그럼 2번 1대1 뭐가 있었어요?
대응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었죠? 항등은 그렇지, 항등함수 있었어요. 항등함수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수함수 있었어요. 상수함수 이런 게 있었습니다. 되게 너무 민망하네요. 앞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자,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니 얘들아? 이번에 이게 있잖아. 1대1 함수의 정의가 이번에 한술고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그 정의를 몰라서 못 풀었어. 안타깝게. 근데 선생님이 정의를 되게 많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잘 기억을 못해서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정말 기억 한번 해보자. 얘 정의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안 나죠, 그죠?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임의의 실수 x1과 x2에 대해서. 근데 요거에 대해 기호 설명을 해준 적 있죠? 오케이? 민지 안 들었나? 네. 이건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A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야. A는 뒤집어 놓은 거고 이렇게 올의 약자 A를 쓰는 거거든. 수학에서 임의의라는 말이랑 모든이란 말이랑 완전 동급 취급합니다. 왜냐면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는 임의의 아무 값이나 막 넣어 성립한다는 거는 결국 모든 걸 다 성립합니다 이런 뜻이 되니까 여기 이제는 임의의라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대학에서 쓰는 기호예요. 대학 수학에서 쓰는 기호니까 너희 서술형에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임의의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을 때 x1이랑 x2가 서로 뭐 하면 다르면 이거이면 fx1과 fx2가 서로 달라요. 이게 정의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1대1 함수 선생님이 사랑의 짝대기에서 무슨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냐면 의리 있는 친구들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내가 찍은 거는 얘가 안 찍어 이런 거. 그지? 윤지가 누가 딱 마음에 들었는데 갑자기 수아가 얘가 갑자기 마음에 든다 그러면 되게 짜증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잖아. 서로 의리가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1대1 함수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 1대1 함수였고 1대1 대응은 뭐였어요? 얘는 1대1 함수이며 and 뭐였냐면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요. 이게 1대1 대응이었고요. 1대1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여기 얘는 역함수가 존재해요. 역함수 존재의 조건이 바로 1대1 대응이었다 때문에 얘가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대1 대응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정의였고요. 항등함수는 뭐였지? 항상 같다. 항상 등자 같은 등자예요. 항상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라는 직선 있지. 얘가 항등함수야.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여기는 얘가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뭐죠? 말 그대로 상수함수. y는 k. 다 하나로 몰빵된 거지. 몰빵된. 그러니까 다들 여기에 이제 봐봐. 연이랑 민지랑 윤지랑 수아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누가 있었을까? 누가 제일 예쁘지? 요즘 연예인 중에서? 요즘 나오는 중에 누가 예쁘지? 김태희? 김태희 너무 옛날. 김태희. 갑자기 김태희가 있었어요. 소개팅 이게 딱 나간 거야. 그러면 여기 남자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당연히 이쪽으로 다 찍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상황이보다 상수함수다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쪽으로 몰빵되는 그런 형태가 상수함수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들아 이거를 있잖아. 여기 있는 얘네들을 우리 함수를 바라보는 방향이 몇 가지예요? 함수를 바라보는 방향.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식에서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에서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식에서 여기는 얘가 1대1 함수인지 대응인지 항등함수인지 상수함수인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봐봐. 기본적으로 1차 함수. 1차 함수는 뭐겠어? 무조건 뭐야? 1대1 대응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3x 더하기 2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여기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증명해 주세요가 이번 시험 문제였어. 봐봐. 그럼 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다시 봐봐. y는 3x 더하기 2가
1대1 모임을 보여라. 대응임을 보여라. 1대1 대응임을 보여주세요.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이런 사소한 증명이 진짜 제일 어렵죠. 공부하다 보면.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증명이 제일 어려워요.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걸 증명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수학에서. 그죠? 맞아요? 그런 거 증명하는 것처럼 이런 게 제일 어려운데 여기는 이게 1대1 대응을 보여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뭔가 증명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내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정의예요. 오케이? 뭔가 증명하고 싶다면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할 건 당연히 정의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의는 1대1 함수이거나 1대1 함수이거나 1대1 함수 이고 공역과 체이 같으면 됩니다. 1대1 함수가 뭐였어? 이거였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임의의 주실수 x1과 x2에 대해서 x2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다. 이거이면 1대 이거 1대 여기 얘는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fx1은요 뭐가 됩니다? 3x1 더하기 2가 됩니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x2는 뭐가 됩니다? 얘는 3x2 더하기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얘랑 같을까 다를까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어떻게 써? 다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이므로 여기다가 이제 세배를 해주면 3x1은 뭐야? 3x2랑 다를 거고요. 그러다 더하기 뭘 했을 때 2를 했을 때 더하기 2를 했을 때 서로 다를 테니까 그죠? 다를 테니까 당연히 fx1과 fx2가 뭐 할 거예요? 다를 거예요 라고 하면은 1대1 함수임을 증명한 거고요. 오케이? 이렇게까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공역이 뭐 치역이므로 이 정도 말만 써주면 돼. 공역이 치역이므로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으므로 얘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증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으로 주어졌을 땐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에서 1대1 대응의 느낌 어떤 느낌? 그냥 하나씩 하는 이런 느낌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상에서 1대1 대응의 느낌은 어떤 느낌? 가로선 테스트를 해봤을 때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상황일 때 1대1 함수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지. 이거 다 기억나요? 됐죠? 그런 느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그냥 뭐였어? x에서 x로 가는 함수여야 하고 1일 때 1 나오고 2일 때 2 나오고 이런 느낌이야. 벤 다이어그램을 바라본다면 식으로는 여기는 얘고요. 그래프로는 누구겠어? 얘겠지. 이게 항등함수. 됐습니다. 근데 봐봐. 이것도 항등함수다. 이것도 항등함수. 이건 정의역이 뭐인 항등함수겠어? 0, 1, 2인 항등함수. 정의역이 0, 1, 2인 항등.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했어. 오케이? 이렇게 세 개의 점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도 그래프로 바라봤을 때 항등함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볼 일이 별로 없지. 왜? 유한계잖아. 저기 유한계는 뭘로 볼 거야? 벤 다이어그램 볼 거야. 오케이? 그런 느낌을 살려봤으면 좋겠고 상수함수의 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상에서는 몰빵되는 느낌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상 다시 벤 다이어그램상에서는 몰빵되는 느낌이라고 했고 그래프상에서는 이렇게 가로선이 상수함수다. y는 1, y는 2, y는 3, y는 마이너스 2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런 느낌을 다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그냥 선생님 간략하게 설명한 거니까 일단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이 정의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그 느낌만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됐죠? 다시 그래서 1대1 대응이 제일 중요하니까 1대1 대응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 여기 있는 얘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로서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여기 있는 얘가 선택한 애를 얘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런 느낌을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얘는 그래프상에서 가로선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렇게 두 점 이상에서 만나는 게 하나라도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런 느낌을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게 1대1 대응, 1대1 대응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다음, 그럼 이제 보자. 상황 자체를 보자. 여기 있는 얘랑 얘를 봤을 때 다 식으로 줬잖아 나한테. 그럼 식으로서 여기 있는 얘 1대1 대응을 내가 설명하려면 이 정의 가지고 해야 되거든. 이거 못해요 지금 현재. 그죠?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거 골라달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은 얘를 먼저 봐봐. 정의역을 먼저 봐. 실수 전체지? 그럼 나의 해결 방안은 당연히 그래프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제 그래프는 뭐가 됩니다. y절편 마이너스 1이잖아. 기울기 얼마예요? 2입니다. 그죠? 그럼 가로선 테스트 아무리 해봐야 다 한 점이니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저거 그래프 오랜만에 나왔네. 절대값 있는 그래프 오랜만에 나왔네. 기본이 뭐였어요? 기본이 절대값을 발견했다. 난 뭐에 관심이 있다? 절대값 안에는 얘 부호에 관심이 있다. 얘가 양수였다면 그대로 나올 것이고 얘가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뭐 하자? 분류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류했더니 이게 x 나오면 그대로 2x 되고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가 0 되겠죠.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2x 그래프랑 0 그래프랑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다른 건 다 괜찮지만 뭐가 하는데 이 선을 그었을 때는 여기서 다 만나는 거지. 맞아? 그럼 얘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누가 봐도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인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면에 그려보지 않아도 무조건 1대1 대응은 아니겠구나. 됐습니다? 틀렸어. 그 답은 기억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1대1 대응. 유형 7번에 한번 별표를 좀 많이 쳐주세요. 7번에 쳐주세요. 여기 선생님이 하나만 딱 부탁할게. 이런 문제를 너희가 만났어. 이런 문제를 너희가 앞으로 만나게 됐어. 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 그래프를 그릴 거야. 당연히. 그지?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그릴 때 있잖아. 하나만 부탁할게. X축, Y축을 그리지 마. 오케이? 그냥 X축, Y축을 그리지 마. 그냥 그래프만 그려. 이거만 부탁할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X가 마이너스 3은 3, 4이래. 그럼 X축, Y축 안 그리고 어떻게 그려요? 이거 그냥 X는 마이너스 3. 여기 X는 얼마? 3. 오케이? 이만큼이 뭐였겠구나? 정의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그려. 뭘 그려? Y는 1 그려. 이렇게. 여기다 뭘 그려? Y는 13 이렇게 그려. 여기는 이만큼이 뭐겠구나? 공역이. 이렇게. 됐어? 그러고 나서 여기 안에만 그림이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뭐였구나? 직선이었구나. 그죠? 얘가 뭐였구나? 직선. 1차 함수니까 직선이겠구나. 근데 뭐가 되고 싶었대? 1대1 대응이 되고 싶었대. 근데 이 기울기가 뭐래? 양수래. 그러니까 이직선이에요. 됐죠?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여기는 요점만 관찰해. 몇 콤마네? 마이너스 3콤마. 요점 몇 콤마? 3콤마. 이거 넣고 이거 넣으면 A, B 열면서 풀면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거 없어요. 이런 문제. 진짜 별거 없습니다. 축을 안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축을 그리게 되면 이 그림이 되게 복잡해지거든. 그림이. 오케이? 축을 그려버리면 그림이 복잡해져가지고 해석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을 안 그리는 게 훨씬 나아. 이런 문제. 그렇죠? 됐습니다. 넘어가. 이걸 한번 해보자. 이게 어려워요. 여기는 얘를 한번 해보자. 다시 봐봐. 자, 여기는 얘는 지금 함수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2차 함수는 무슨 선? 포물선. 그치? 2차 함수는 포물선. 얘의 정의역은 얘고요. 얘의 공역은 얘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었어. 그치? 기본적인 2차 함수는 아니었구나. 일반적인 2차 함수 1대1 대응이 절대 아닐 테니까 여기는 얘를 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 일부만 가지고 놀겠구나. 혹은 이 일부만 가지고 놀겠구나. 여기는 요만큼 잘라서 이만큼도 1대1 함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 됐죠? 됐습니다. 그 느낌 좀 살려가면 좋겠고요. 여기서 일단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볼 건데 여전히 그래프 그릴 때 뭐 그려? 뭘 그리지만? X축, Y축 그리지 마. 알았죠? X축, Y축은 좀 정교하게 그릴 필요가 있는 상황일 때만 그리는 겁니다. 2차 함수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2차 함수 그리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거든. 근데 선생님이 바라볼 때 있잖아. 봐봐. Y는 X의 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있으면 얘의 그래프는 다 이거야.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있으면 얘의 그래프는 무조건 다 이거야. 그래프 그리면 끝이거든. 이렇게만 그리면 끝이야. 더 이상 뭐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만 더 생각해. 뭐? 대칭축. 오케이? 대칭축. 뭐? 대칭축. 오케이? 요것만 생각하자.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달라면 일단 x축, y축은 그리지 마요. 그냥 이렇게만 그리는 거야. 그냥 이 폼을선 하나 그려놓고요. 최우층에서 보니까 양수니까 아래로 그려놓고요. 대칭축 봐. 대칭축 얼마야? x는 1이죠. 이 정도 표시만 하겠죠.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정의역이 뭐라고 했어? 3 이상. 아 여기 얘가 3이라고 쳐보자. 얘가 3이라고 쳐보자. 그랬을 때 이만큼이 정의역이니까 유효한 그래프는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어. 이렇게 그려져.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얘 뭐가 공역이 이거라고 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았겠군요. 맞아요? 그럼 얘 치역은 그래프상에서 내가 보이는 거잖아. 얘 치역은 뭐겠어?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치역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이 값이 그럼 얼마였다는 뜻이고 2였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 값이 얼마니까? 3,2가 되니까 걔를 그냥 그리면 답이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냥 그래프를 그릴 때 그냥 심플하게 그려요. 오케이? 뭐 x축, y축 그릴 필요 없습니다. 2차 함수는 대칭축까지 그려주세요. 이거는 지금 문제는 사실 필요 없는 거긴 하거든. 필요하긴 하겠다. 왜? 1이 여기 있어야만 3이 여기 있을 테니까. 3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치? 대칭축은 무조건 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칭축이랑 포물선 그릴 때는 x축, y축 대신에 대칭축을 그린다. 이렇게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 상수, 함수, 항등함수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거 없네요. 그냥 바로 가보자. 여기서 뭐야? 항등함수 골라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항등함수는 뭐야? 그렇지. 0 넣으면 0 나와야 되고 1 넣으면 1 나와야 되고 2 넣으면 2 나와야 되고. 그럼 봐봐. 여기서 쭉 14 5로 나눈 나머지 얼마? 4. 이건 다 누구나 잘한다? 정말 누구나 다 잘해요. 3을 7로 나눈 나머지 이걸 잘 못해 생각. 그지? 이거를 잘 생각을 못해. 얘보다 안 크잖아? 그럼 걔가 그냥 나머지야. 그렇죠? 얘가 그냥 나머지야. 그 생각만 해주면 돼. 그럼 봐봐. 0을 5로 나눈 나머지는 0이겠죠. 1을 5로 나눈 나머지는 1이겠죠. 2, 3, 4 다 됩니다. 그죠? 이게 항등함수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1 넣어도 3이고 2 넣어도 3이고 4 넣어도 3이고 다 3이다. 그지? 얘는 상수함수겠죠? 항등함수 아니야. 얘는 어때요? 0 넣으면 0 나오죠. 1 넣으면 1 나와요. 2 넣으면 2 나옵니다.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옵니다. 항등함수 맞네요. 그죠? 절대값 x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정의역이 이거니까 제 항등함수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요 문제 좋다. 요 문제 한번 풀어볼래 지금? 자, 잊고 있었는데 다시 무슨 거였어요? 이거 14번 아니었어요? 이거였어요. 이거 볼게요. 괜찮아? 다시 봐봐. 얘 정의역이 몇 개밖에 없는데 원소가 3개밖에 없어. 그치? 근데 베이스는 뭐라고? 항등함수의 베이스는 y는 x라고.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래봐야 이렇게 돼 있는 이 직선 위에 있는 몇 개의 점이었을 거야. 그치? 정의역이 몇 개, 3개밖에 없으면은 요 직선 위에 있는 3개의 점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점들이 뭘까가 지금 나는 현재 궁금한 거잖아.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 함수 자체가 몇 개로 나눠져 있어? 3개로 나눠져 있어. 아마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있잖아.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그냥 여기 있는 얘가 x가 된다. 그러면 x는 1이다. 이렇게 하고 얘가 x가 된다. 그러면 x가 얼마다? x가 4다.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얘가 x가 된다. 라고 해서 넘어간 다음에 7, 2니까 x는 7이 된다. 이렇게 풀면 사실 답이에요. 이렇게 풀면 답이거든. 왜? 항등함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랑 x랑 같아야 돼. 그죠? 얘랑 x랑 같아야 되고 얘랑 x랑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 근이 지금 여기 있는 얘는 지금 2랑 7이랑 2개 나오거든. 근데 6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7을 선택해 준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풀면 사실 답이긴 한데 왜 도대체 이렇게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치? 맞아요? 여기 있는 얘가 항등함수가 되려면요 y는 이거랑 같은 함수여야 되거든.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얘가 지금 2에서 잘려가지고 또 어디서 잘려서? 6에서 잘려가지고 여기 있는 얘가 뭐였어? 직선이었는데 y는 뭐였어? y는 1이라는 직선. 이런 직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점은 뭐밖에 없으니까 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요 점이 뭐겠어? 1이겠지. 1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여기는 얘. 두 번째 상황에서 3x-8이었단 말이야. 얘는 이게 마이너스 8이다라고 길이가 3이니까, 길이가 3이니까 쭉 올라가면서, 그죠? 쭉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만나는 점은 여기는 요 점이 될 거고요. 여기는 요 점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대칭축이 지금 4였으니까 대칭축이 4였고 4 집어넣으면 얼마니? 4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6이니?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나와. 얘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그래프일 텐데 근데 여기 얘가 6보다 클 때만 그리는 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럼 만나는 점이 또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요 세 점을 찾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함수를 있잖아 얘들아. 함수를 바라볼 때 있잖아. 여기는 얘가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얘 그래프를 못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눠져 있어 다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줘야만 그 상황 자체가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구할까? 여기 있는 얘랑 연립. 오케이? 얘는 뭐야? y는 x야. 얘는 뭐야? y는 1이거든. 얘랑 연립해서 x는 1이야. x는 1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랑 연립. 얘가 누구였어? 3x-8이었어. 얘가 누구였어? x였거든. 그죠? 연립.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넘어가니까 2x가 8 되면서 x는 4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또 여기서도 누구랑 연립? 얘가 누구였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4였단 말이야. 얘가 누구였어? y는 x. 그러니까 얘랑 연립해.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는 0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여기 얘 근 중에서 2랑 7이라고 했는데 2랑 7인데 여기 6 이상이니까 7일 수밖에 없겠지. 이런 식으로 구해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얘랑 연립할 거고 얘랑 연립할 거고 얘랑 연립해서 그냥 문제를 풀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라고 기억하는 거랑 이렇게 정확한 의미까지 알고 가는 거랑의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확하게 이유를 다 알고 갔으면 합니다. 그냥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더라라는 풀이는 죽은 풀이에요. 그거는 내가 응용 불가능한 풀이가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까지 다 이해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응용이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문제가 조금 변형돼도 충분히 풀 수 있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항상 연희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 어떤 질문? 이거 무조건 이거 x라고 넣으면 답 나와요? 이런 질문을 했었어. 기억나요? 그러니까 연희가 이런 질문 전문이었단 말이야. 왜냐면 이렇게 풀고 싶거든. 이게 쉬우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답 나왔으면 좋겠다. 무조건 나왔으면 좋겠다는데 상황에 따라 안 나올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정확한 이유를 알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잡아봅시다. 다음 넘어가서 9번으로 가볼게요.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거는 너희는 이 문제 있지. 너희는 이 문제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싹 다 빼버려요. 싹 다 빼버려. 하지마. 알게 하지마. 왜냐면 너희 시험 범위에 이번에 분명히 뭐가 들어갈 거야? 뒤에 경우의 수가 들어갈 거야. 경우의 수를 보고 오면 되게 편한데 경우의 수를 안 보고 오면 되게 불편합니다. 알았죠? 근데 너희 시험 범위에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치? 끝까지 다 나갈 거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아니 당연히 다 나가겠지. 지금 1학년 끝 기말고사인데. 한국사도 다 안 하는데. 항상 범위가 많잖아.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다 나갈 거야. 그래서 어차피 진도는 끝까지 다 나갈 거거든. 그래서 그걸 배우고 여기 있는 얘를 배우면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해요. 너희도 편하고 나도 편합니다. 왜? 너희가 이 얘를 잘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참아둡시다. 그렇죠? 왜냐면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분명히 안 나올 수가 없어. 나오게 된다면 이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 이 정도 문제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다 지워버려 지금은. 그러니까 x를 크게 치지 마. 나중에 풀 거야. 알았죠? 나중에 풀 거니까 x 지금만 이게 조금 x를 쳐놔 조금만. 자, 유형 10번으로 갑시다. 너희가 여기서 합성함수부터 안 배웠지? 네? 합성함수까지 했었나? 역함수 다 했어? 역함수까지 다 했어? 없어. 자, 보자. 일단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 좀 맛만 보고 갈게요. 오늘은 합성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합성함수가 뭘까요? 그냥 말 그대로 두 개의 함수를 합치는 거. 그치?
두 개의 함수를 합친 걸 가지고 합성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성 함수라고 하면은 머릿속에는 봐봐, 너희 머릿속에는 이 두 개가 되는 두 개가 다. 이렇게 하나의 함수가 있었고 이렇게 하나의 함수가 더 있었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잠깐 들렸다가 여기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작과 끝만 본다면 이렇게 가는 함수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를 순서를 뒤집어서 G5F라고 씁니다라고 했었어. 이건 기억나죠?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이 함수 자체에서 너희가 해석해줘야 되는 건 몇 가지가 있냐면 일단은 두 개를 하나로 합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쳐진 걸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두 개를 하나로 합칠 수 있어야 되고 합쳐진 걸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유가 뭐냐면 편의에 의해서 사람이 살면서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상황에 따라 좀 이렇게 말이 바뀌잖아. 맞아요?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뀝니다. 언제는 뭐 어떤 말을 했다가 갑자기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말을 하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상황에 따라 뭐가 편한지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편한 대로 자꾸 해석을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fx가 만약에 fx가 그냥 x 더하기 1이었어. gx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2x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 있는 얘를 fx에다 어떤 이 값을 넣고서 또 다시 이 함수에 또 넣어야 돼. 매번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러면 그냥 이거를 그냥 내가 뭐해서 합성해서 fx를 그냥 gx에다 그냥 넣어버려요. 그냥 아예 넣어버려요. 그래서 g 오브 fx를 만들어줍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다 그냥 fx 넣은 거니까 이걸 집어 넣은 거니까 뭐가 되겠어? 2배의 x 더하기 2가 될 거란 말이야. 이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제 내가 여기다 넣고 또 그 결과를 여기다 넣고 이런 짓을 안 해도 이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바로 답이 나올 거고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은 대로 바로 답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계산해야 되는 걸 이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사실 합성함수를 저희가 배워오는데,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그냥 합성함수 돼 있는 거를 두 개로 쪼개지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두 개로 쪼개지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우리가 y는 fx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하나 가지고 있었을 때 함수의 기본 해석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x값을 가지고 뭘 구하는 거? y값 구하는 거. y값 가지고 x값 구하는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항상 이 두 가지 해석. fx, 그러니까 하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거 x에서 y로 가고 y에서 x로 가고 크게 보면 딱 두 가지가 있고요. 요것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값이랑 범위. 마찬가지 값이랑 범위 이렇게 두 가지로 총 네 가지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돼요. 일반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봐봐. 함수를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다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오케이? 내가 첫 번째 x에서 y로 가는 해석을 하겠다는 거는 x 좌표에서 이 그래프를 향해서 올라가서 요 점과 만나 요 점에서 만나는 그 y좌표를 찍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함수 값을 구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값을 구한 x에서 y로 갈 때 값을 구한다는 거는 함수값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함수값 개념입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x에서 y로 가는데 x의 범위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여기 있는 얘 y값들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y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최대 최소 문제예요. 최대와 최소 묻는 문제. 요거 범위가. 근데 이 범위 구할 때도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범위 얘네들 하나 한 땀 다 넣어서 구하니 아니잖아. 그치? 항상 경계에 있는 이런 값들 그냥 좀 특이한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면 여기가 최대값이 될 테니까 여기 있는 이 값 요런 값들만 타겟으로 자꾸 구하지. 그랬을 때 여기는 이 값을 구하는 거는 결국 또 위에 있는 해석입니다. 함수값의 해석이에요. 여기 있는 얘가 3이었어요. 그럼 3을 함수에 직접 집어넣어봐요. 그럼 y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게 최대값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일단 x에서 y로 가는 가장 근본적인 방향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y에서 x로 가는 거는요. y에서 x로 가는 거는 얘가 얼마일 때, 얘가 4였을 때 나오는 x값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식으로 풀잖아? 그럼 봐봐. fx가 뭐가 되는? 4가 되는 x값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얘 문제는 얘는 방정식 문제라고 해석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가 4보다 큰 범위를 찾아주세요. fx가 4보다 큰 범위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범위를 구해달라. y의 범위를 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건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한테 주는 부등식 문제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의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총 이런 4가지 해석을 하게 되고요. 이 해석이 정확하게 잘 됐을 때 함수를 제대로 이해했다. 함수의 그래프와 여기는 얘네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만 잘 되면 진짜 되게 편해요. 함수를 다루는 것 자체가 되게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게 제대로 되려면 가장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 당연하잖아. 그래프를 그려야만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프를 못 그리면 이런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을 통해서 이런 그래프를 또 더 정확하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와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일단 이해해 주는 게 가장 함수, 너희가 앞으로 이제 미적분까지 했을 때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거야. 너희가 봐봐. 이걸 봤어. y는 fx를 봤어. 오케이? y는 fx를 봤어.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x를 가지고 y 구할 수 있겠구나. x를 가지고 y 구할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 더 근본적으로 가서 x의 범위, 정의역 주면은 치역 구할 수 있겠구나. 오케이? 정의역 주면 치역 구할 수 있겠구나. 그게 뭐 함수의 최대치수 문제겠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뭘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x 값 가지고 y 값 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뭘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래프를 통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gx라는 함수가 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다시 gt라고 해볼까? y는 gt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는 t 값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겠구나. y 값 구할 수 있겠구나. 뭘 통해서? 그래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근데 있잖아. 이 그래프를 못 그리면 의미가 없겠지. 못해요 그럼. 이 그래프를 못 그리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못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나한테 뭘 주냐면 이런 걸 줘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왜 즉?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할까? 2에 x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더하기 1 이런 걸 줘. 그러고 나서 나한테 뭘 주냐면 x의 범위가 0에서 3, 4입니다. 나는 y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어.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있잖아. 여기 있는 얘는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 너희가 그리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미적분까지 올라가요. 미분까지 올라가요. 오케이? 수학 2에서 처음 배우게 돼요. 오케이? 이게 얘의 그래프는 못 그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봐봐. 이 하나의 함수를 내가 여기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걸 뭐 함으로써? 치환함으로써. 오케이? 이 식이 뭘로 바뀌면서? y는 t의 제곱 플러스 2t의 플러스 1로 바뀌면서. 오케이? 얘가 얘로 바뀌게 되면서 함수 몇 개로 해석할 수 있어? 2개로 해석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는 지금 x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겠구나? t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그 t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겠구나? y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 흐름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근데 뭘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그럼 여기 얘 뭘 그려야겠어? 그래프를 그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런 느낌이야. 하나의 함수가 있어. x에서 어디로 가든 y로 가는 하나의 함수가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내가 이걸 한 번에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4차 함수야. 그래프를 못 그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t라는 집합을 하나 두고요. 오케이? 여기서 내가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그게 얘야. 그리고 여기는 이 범위를 통해서 이 범위를 구한다. 그러고 나서 이 범위를 통해서 얘의 범위를 구해주는 거야. 이 함수가 뭐야? 그게 얘야. 오케이? 그러니까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걸 2개로 쪼갤 수도 있어야 된다. 오케이? 2개로 되어 있는 걸 하나로 합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로 되어 있는 걸 2개로 쪼갤 수도 있어. 2개가 다 잘 돼야 돼.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얘를 이제 문제 나온 김에 이거 풀어보고 갈게요. 여기는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그래프 그려요. 근데 선생님이 2차 함수든 뭐든 그래프 그릴 때 축 그려라 말아라. x축, y축은 그리지 말고 대칭축은 그려라. 그렇죠? 여기 대칭축 얼마예요? 2입니다. 2 그려. 이거 꼭 그려. 이거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최고차이에서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나서 보는 거지. x의 범위가 얼마였어? 0에서 3 사이였다. 그러니까 2에서부터 2칸 떨어져서 대충 이렇게 그려. 칸수 내 맘대로 정하면 됩니다. 뭐 굳이. 그
근데 여긴 얘가 두 칸인데 여기는 얘가 한 칸이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두 칸이면 이거 반 정도로 이렇게 잡고 x는 3 그려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유효한 그래프겠구나. 그죠? 다른 그래프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구나.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난 뭘 구할 수 있겠구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그게 t의 범위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뭘 넣어본다? 2를 넣어본다. 근데 2를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넣어본다? 0을 넣어본다. 0을 넣었더니 뭐가 됐어? 3이 됐어. 아,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t의 범위는 뭐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t의 범위를 구해주고요. 오케이? 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 한 번에 못하니까 몇 번에? 2번에 할 거야. 지금 한 번 한 거야. 얘에서 얘 구하는 거 어려웠어? 쉬웠어? 쉬웠어. 그러면 얘에서 얘 구하는 것도 쉬울 거야. 오케이? 똑같이 하면 되거든. 얘 그래프를 보세요. 얘 그래프. 대칭축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을 그려주세요. 얘는 이제 t라고 써야겠죠? t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냥 최고차에서 양순이 음순이? 양수네요. 아래로 볼록이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을 보는 거야. t가 정의역이겠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어디 사이니까? 3 사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래? 3까지래. t가 3일 때까지래. 그럼 유효한 그래프는 여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게 분명하고요.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뭐가 되겠구나? 최소가 되겠구나. 그게 얼마나? 0이다라고 내가 함수 값을 구하는 거지. x에서 y를 구하는 것처럼 t에서 지금 y 구하고 있는 중이야. 0 됩니다. 3을 집어넣어 봤더니 9 더하기 6 하면 15, 이게 16 되겠네, 그죠? 16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얘 최대값은 얼마고요? 16이고 최소값은 얼마였구나? 0이었구나. 오케이? 요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해석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일단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합성함수 하나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하나로만 딱 나오는 건 되게 쉬운 문제들이에요. 이런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합성함수랑 역함수랑 섞여서 어려워지고요. 합성함수를 내가 합성함수랑 치환이랑 섞여서 어려워. 이게 치환한 거 아니니 얘들아? 이게 치환한 거잖아. 치환하는 게 사실은 뭐야? 하나의 함수를 두 개로 쪼개는 과정. 오케이? 편하게 보면. 오케이?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 하잖아. 밥을 한 공기가 이제 걔를 한 입에 다 넣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내가 씹을 수 있는 만큼 입이 큰 사람은 큰 숟가락으로 먹으면 되고요. 작은 사람은 조그만 숟가락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씩 계속 떠서 먹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준으로 자꾸만 생각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 함수값부터 다시 한번 할 텐데, 오케이?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 텐데 너희는 이제 유형 9번까지 싹 다 풀어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질문 받고 시작할게요. 됐습니다? 다 풀리니? 8번까지 아니고 아, 이게 유형 10번이잖아. 9번이 필수. 아, 그러네요. 8번까지 풀면 됩니다. 고생했어요.